이 계절 더욱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겨울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지금 떠나야 할 여행지 무주의 겨울을 걸어봅니다. 눈발에 축축하게 젖은 도로 위를 걸으며 무주의 겨울 속으로 첫 발을 내밀었습니다. 눈 진짜 많이 온다. 안녕하세요. 백패커 캠핑 유민영입니다. 저는 오늘 겨울 산행으로 굉장히 유명한 겨울에 무조건 꼭 와야 한다고 하는 우주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꽃 산행이 유명한 덕유산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눈이 오는 걸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오늘 우주에 대설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오고 있는데 비록 몸은 조금 힘들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풍경입니다. 가장 눈부신 절경을 선물하는 한겨울의 무주. 계절이 허락해야만 만날 수 있는 귀한 풍경과 함께 조금 느리고 때론 낭만적인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무주에는 33개의 명소가 한편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경치가 빼어난 곳이 33개나 된다 하여 고천동 33경이라 불리는데요. 그 시작점이자 다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 라제통문에 들렸습니다. 라제통문은 고천동 33경 중 그 시작은 제1경으로 과거 삼국시대의 동쪽은 신라, 서쪽은 백제, 그래서 두 신라와 백제가 국경을 이루던 곳이라고 합니다. 라제통문은 또 하나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삼국시대의 통일전쟁 당시 김유신 장군이 드나들었던 곳이라고 해서 통일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곧 새해가 오는 만큼 저도 여기서 삼국의 기운을 잔뜩 받아가 보려고 합니다. 굴이 생기기 전 이곳은 무풍면과 설천면을 오가던 사람들이 넘어다니던 고갯길이 있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역사 속 많은 이야기들이 살아있지만 지금은 무주여행을 위해 지나야 하는 하나의 관문처럼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무주에 간다는 생각이 너무 들떠서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도착을 했는데 무주에 워낙 아름다운 곳이 많다 보니까 어디부터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관광 안내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마 친절하게 많은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너무 따뜻하네요. 무주에 밖에 오셔서. 너무 추워가지고. 맞아요. 제가 사실 무주에 처음 와보는데 갈 곳이 워낙 많다고 들어서 혹시 관광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잘 오셨어요. 무주는 관광지가 많아요. 소요 시간이 차량으로 한 20분 정도 이동을 하신다고 보면 와인 동굴을 먼저 만나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무주는 모루로 만든 와인이 유명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또 곤도라를 타고 향적봉이 있어요. 무주는 이제 남한에서 4번째로 높은 산. 향적봉. 또 무주가 맛있는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군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향토 음식 무주 하면 이제 저희가 보면 일급수에서 잡아올린 빠가사리 어죽 매운탕이 유명해요. 너무 좋아요. 예, 어죽이네 하는 게 어죽이거든요. 무주는 지금 부천동 물주기가 또 깨끗하기도 하고 일급수예요. 그래서 어죽.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시면 추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민 끝에 나선 다음 여행지. 고요한 분안면 마을 따라 금강이 흐르는 스레킹 길에 올랐습니다. 아까 관광 안내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무주에는 정말 많은 관광 명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 금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금강은 워낙 크고 긴 강이다 보니까 걸을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가장 잘 보존해 놨다고 하는 이곳 벼룩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주를 가로지르는 금강 물길과 바람이 만나는 이곳. 금강 벼룩길에 올라보려 합니다.
겨울길 오늘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있어서 겨울 정취가 장난이 아니에요. 금강은 사계절 어느 때 와도 사실 그 계절마다 매력이 굉장히 뚜렷한 곳인데 오늘의 이 벼룩길은 겨울 눈이 오고 있어서 그런지 이 강이 어우러진 모습이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아직까지 강이 열심히 흐르고 있어서 물 흐르는 소리도 굉장히 마음에 힐링을 많이 주는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미술 작품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우주에 최북 선생님 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혹시 해설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뜻이 있는 선생님이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가시죠. 따라하시겠습니까? 네. 조선 후기 화단의 거장으로 불리는 최북 선생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곳에는 그의 영인본 작품 6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화풍과 생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최북 선생님이 그 듣기 산수화라든가 메치라기 잘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별명이 최산스, 최메치락이라고 그러게. 이게 그 메추라기 그림이군요. 메치락이요. 네. 이거는 메치라기만 아니라 의에 부끄러부끄러 여름에가 많이 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이 잘 되라, 논사도 잘 됐고, 네. 애기도 많이 나라, 네네. 그런 좋은 그림이라고 해요. 그림에는 시가 있고 시에는 그림이 있다는 말이 있죠. 최북의 대표작들을 살펴보면 한 줄의 시구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손가락에 먹을 묻혀 그려내는 지도화에도 능했던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 나가며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산만 그리고 물을 안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물을 안 그리느냐 하니까 그 제복 선생이 풀을 던지고 일어서서 여백이 딱 물이다 그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고. 깊은 뜻이 있네요. 최북 선생의 삶을 이해하고 보니 그림마다 묻어있는 매력이 더욱 와닿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그림은 어떤 말들을 전하고 있을까요? 최북 미술관이 무주 국민분들께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한푼루 공원 자체가 시민들이 저기 휴식 공간이고 여기에 문화가 있다는 거는 무주 국민들이 문화 형성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최북 선생님 미술도 보시고 굉장히 여행도 다니시고 은혜스러운 지역을 많이 남기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음 여정으로 향하는 길. 실례합니다, 기사님. 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운이 좋게도 특별한 행복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일단 기사님 바쁘신데 태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행선지가 또 있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저 사실 무주 와서 행복버스 처음 봤는데 행복버스가 어떤 버스예요? 무주 군민을 위해서 교통 편의를 무주군에서 제공해서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골 어떤 교통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제 태워서 또 시내로도 또 이동해 주시고 이런 것들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디든 다 버스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행복버스 같은 걸 운영한다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고마운 행복버스가 오늘만큼은 고단한 여행자를 태우고 달립니다. 이런 시골로 백패킹을 다니면 사실 가장 불편한 점이 교통이었는데 이렇게 행복버스라는 제도를 운영하신다니 정말 멋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이 사실 무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제도들이 멀리 더 퍼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까 관광 안내소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역시 무주 하면 어주가 아니겠습니까? 금강 일급수에서 나는 다양한 질 좋은 민물고기들을 이용한 어죽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또 제가 굉장히 어죽을 좋아해서 이제 어죽 또 지나갈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주 어죽을 먹으러 왔습니다. 다양한 민물고기를 갈아서 끓인 걸쭉한 국밥 형태의 어죽은 무주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 중 하나인데요. 긴 시간을 푹 고아낸 생선살과 건강한 식재료, 맛은 물론 기력까지 챙겨줄 천마 어죽이 탄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죽이 나왔군요. 네, 맛있는 천마어죽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비주얼이 너무 훌륭한데요? 온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어죽 한 그릇과 제철 맞은 겨울 빙어로 입맛 사로잡는 도리뱅뱅이까지 무주를 한 상에 가득 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죽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제가 연구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는 우리 집만의 그 전통 그 장을 담가요. 네. 장을 담가서 그 장으로 맛을 내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맛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 너무 많은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몸이 추웠는데 따끈하게 보양하고 힘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테랑 사장님의 손맛과 정성으로 직접 담근 장이 변함없는 무주 어죽 맛의 비결입니다. 백패킹도 식후경이라죠. 드디어 어죽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팠는데 향기도 너무 좋고 따끈따끈해서 완전 속이 든든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어죽 한 입 뜨기 전에 도리뱅뱅이 한 입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식사하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한 입 싸서 이 집은 정말 도리뱅뱅이가 너무 맛있는 게 양념 맛에서부터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주에서 나는 매실과 머루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맛이 계속 입맛을 엄청 돋굽니다. 그러면 이제 어죽도 한 입 먹어볼까요? 걸쭉하니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 입 먹어볼까요? 와. 어죽 맛이 너무 달라요. 제가 어죽을 좋아해서 가끔씩 어죽집을 찾으러 다니는데 항상 좀 아쉽다고 느꼈던 게 이런 민물에서 나오는 민물 향을 잘 못 잡는다는 점도 있었고 또 어딜 가든 맛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천마어죽은 천마라는 약재를 써서 그런지 뭔가 조금 더 건강하고 든든한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푹 고아진 생선이 잘 갈려져 있어서 먹는데 먹기도 편하고 향도 너무 좋고 맛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죽이 굉장히 귀한 음식인 게 사실 어죽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생선을 정말 오랜 시간 푹 고아서 갈아내야 하고 또 쌀 또한 불린 쌀을 넣어야 하고 육수를 끓이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 어죽 한 그릇 먹으니까 거의 인생을 한 그릇 먹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선 다음 목적지는 무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반딧불 시장입니다. 추운 날씨 탓인지 조용한 시장 안. 다행히 불을 켜고 있는 반찬집에 들렀습니다. 좀 드릴까요? 네,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사장님 사실 제가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 걸 좀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뜨끈한 걸 먹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반찬이 잘 어울릴까요? 김치 생김치예요? 약간 좀 사갔어요. 그럼 또 반찬으로 먹기 딱이겠네요. 근데 제가 여기 처음 오다 보니까 네. 혹시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무주의 자랑거리? 다슬기. 다슬기 이제 그 물고기 많이 나와요. 1급수다 보니까. 네, 반딧불이 거의 내과에 있잖아요. 네, 일곱시에.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죠. 예, 그거 여기는 이제 장날만 네. 많이 이용을 하죠. 어르신들이 이제 물건을 본인들이 뭐 따서 뭐 가져와서 팔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무주 1급수에서 자라나는 많은 민물고기들, 다슬기들이랑 네네. 또 어르신들이 직접 채취하시고 네네. 재배하신 네네. 야채들도 파시고. 네, 버섯, 송이 뭐 그런 것도 많이. 감사합니다. 예, 많이 즐거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장 구경까지 부지런히 마치니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와,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요? 어디 한번 들어가서 감성을 한번 느껴볼까요? 고소한 커피향에 이끌려 들어온 이곳. 무주의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한 카페에 들렀는데요. 이 공간에는 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버려진 창고였다고 하네요. 무주에는 뭔가 수려한 관광지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핫한 곳도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 또 젊은 감성으로 이렇게 앤티크하고 또 그렇지만 안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카페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이렇게 또 창고형 인테리어로 만드신 베이커리가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밥도 먹었는데 디저트까지 먹으니까 제 입이랑 몸이 너무 호강하는 것 같네요. 커피맛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이신가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창고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네. 계속 감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실 인테리어만 좋은 게 아니라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빵도 유명하고 커피도. 네, 진짜 맛있네요. 제가 원래 저녁에 커피를 잘 안 먹는데 여기는 무조건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진짜로 창고를 다시 재활용하셨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쌀 창고였다고 들었거든요. 쌀 창고였다가 네. 좀 좋은 창고가 요즘에는 창고형이 좀 유명한 네, 많잖아요. 네. 근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창고가 괜찮은 게 있어요. 선장 같은 경우도 네.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그러게요. 밖에도 그냥 그대로 보존했어요. 방치되었던 공간은 오히려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창고의 특성을 살린 높은 층고는 여백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은 곧 여행의 쉼표가 되어주고 있죠. 이게 또 무주가 사실은 자연관광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핫플레이스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여기로 오면 계속 찾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관광을 다 하시다가 네. 중간에 오시진 거의 않으시더라고요. 네. 마지막 코스로 네. 많이 오시는데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루간 쌓였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백패킹 여정의 하이라이트 캠핑 장소로 향합니다.
오늘 열심히 금강 길 따라서 트레킹도 하고 정신없이 무주를 관광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다 져버렸네요. 뭐 겨울이라 해가 빨리 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너무 정신없이 무주를 잔뜩 즐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 몸으로 내리기로 한 캠핑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텐트 문을 열면 또 엄청난 설경이 펼쳐져 있을 거니까요. 물론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언제나처럼 저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백패킹 정말 많이 기대가 되네요. 텐트를 치러 가볼까요? 여전히 그칠 줄 모르는 눈보라를 뚫고 오늘 밤 이 매서운 추위로부터 저를 지켜줄 작은 집을 지어봅니다. 드디어 텐트를 모두 다 쳤습니다. 와, 지금 엄청나게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추위, 바람, 그리고 한방눈까지 맞아가면서 텐트를 치려니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풍경 보면서 텐트를 다 쳤고요. 사실 지금 눈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한방눈을 또 언제 볼까 싶어서 조금 춥긴 하지만 조금 감성적으로 가보자 싶어서 문을 이렇게 열어두었습니다. 이제 슬슬 배가 너무 고파요. 해진 지도 좀 됐고 저녁을 좀 해볼까 하는데 무슨 메뉴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까 정말 맛있는 김치를 구매해 왔어요. 김치랑 뭐가 어울릴까? 캠핑 가서 뭐를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역시 라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면을 같이 구매를 해왔고요. 시장에서 산 맛있는 김치랑 같이 라면 끓여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익은 김치에 라면이라니 바로 이 맛에 백패킹하는 건 아니겠어요? 찬 공기를 맞아서 그런지 더 꼬들꼬들하게 맛있게 익었네요. 역시 하얀 눈밭에서 먹는 라면이 최고의 라면인 것 같아요. 왜 막 스위스 여행 이런 거 가보면 산 정상에서 컵라면 드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산 정상에 막 올라가 보면 항상 막걸리에 컵라면 파시는 분들 계시고요. 역시 산꼭대기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때마침 대설주의보에 너무 많은 눈과 추위가 있어서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멋진 설경을 위해서 저는 이만 문을 닫고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텐트 닫고 따뜻하게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또 멋있는 설경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굿나잇!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밤이 지나가고 드디어 기대하던 아침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와, 눈이 언제 이렇게 내렸을까요? 완전 장관이네요. 오늘도 갈 길은 멀지만 낭만은 챙겨야 하기에 커피물 먼저 올려두고 이곳의 아침을 제대로 감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햇살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늘은 눈이 많이 내리지도 않아서 날씨 즐기면서 관광하기에는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적절히 산에 다 눈이 잔뜩 내려 있어서 눈 닿는 곳마다 완전 장관이에요. 밤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을 모닝커피 한 잔과 함께 담아봅니다. 저도 그냥 가기 아쉬운 마음에 휴양림 산책로를 걸으며 이곳의 매력을 좀 더 느껴볼까 합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캠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설경을 이렇게 안전하게 하지만 너무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차박으로도 오시고 오토 캠핑으로도 오시고 저처럼 백패킹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에 또 숙소도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께서 이 설경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캠핑을 오셨습니다. 다음에 또 무주로 오게 된다면 저는 그때도 이곳에서 캠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기지개를 잔뜩 폈으니 이제 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이번 목적지는 무주의 향교입니다. 제가 무주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오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향교인데요. 때마침 여기 명륜당이 보이네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예전에 명륜당이 있었었는데 무주에 있는 명륜당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드시고 계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전 서울에서 왔는데요. 그렇군요. 무주 향교 너무 와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네. 들으게 됐습니다. 네. 혹시 간단하게 향교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국에 어딜 가도 이 교동은 향교가 있던 장소예요. 네. 전국의 공통 용어죠. 네. 그래서 무주 향교의 특징은 저기 보시죠. 네. 향교 가면 항상 저렇게 저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가 뭐냐면 은행나무거든요. 은행나무요. 네. 네. 저 은행나무를 보고 배운 이 유생들이 네. 은행나무를 닮아라 하는 그런 청백리 사상이 저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벌레를 물리치듯이 네. 너희들을 좀 먹고 갉아먹을 때 네. 너희들이 물리치라는 그런 의미로 은행나무를 반드시 가지고 와, 있어요. 그런 향교는. 의미가 있었군요. 예, 우리 선조들의 깊은 사상이죠. 네. 웅장한 멋이 살아있는 무주양교는 조선 태조 때 지방민의 교육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무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사대부가 부족하고 향교 건물 또한 방치되어 유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역사를 지나오면서 현재까지도 자리를 지키며 교육과 체험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 장소로 꼽히는 곳이 바로 명륜당입니다. 여기에도 옛날에 여기가 향교는 이 관학공간이기 때문에 사립이 아니에요. 네. 국공립이다 보니까 네. 나라에서 여기까지 선생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수 또는 네. 훈도라는 그런 분들을 여기까지 보내서 네. 그분들이 저 방에 두 분이 기거하면서 네. 여기 배우는 유생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분들이 다 답변을 해주고 예, 해석을 해주고 네.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이 여기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가 강학 공간의 제일 중심 네. 되는 명륜당이라는 명륜당. 네. 명륜당. 전통 혼례를 치르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지금의 향교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날짐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흔히들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분 있고 또는 부부가 저 혼례식을 하니까 부부의 단란한 모습을 가장 보는 게 원앙처럼 부부 금슬이 좋다면서 원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원앙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기러기예요. 이게 기력인가요? 기력이에요, 기력이. 처음 알았네요. 수컷이고 암컷이고 다른 짝은 뭐 본체만 채예요. 자기 짝을 정확하게 찾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편단심 민들레로 한 짝만을 섬기고 산다. 그래서 이 기러기고요. 이 기러기가 겨울에 다니다 보면은 날아가는 모습 봤죠? 이렇게 하고 V자 홈을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 이렇게 하고 여기 촘대 딱 쓰고 이렇게 딱 서요. 이게 뭐냐면 아무 때나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틀려요. 그러면서 가다가 얘네들이 또 갑자기 꽉꽉 하고 울 때가 있어요. 이 우는 것은 이 첨단에 쓴 애가 가다가 굉장히 뒤에서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갑자기 폭풍한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이 힘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정이 지금 두 부부가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을까요? 나쁜 일이 많을까요? 나쁜 일도 되게 그렇죠. 많겠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칭찬, 응원, 격려의 목소리를 반드시 보내라. 그런 의미로 이 기러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기러기 이야기에 푹 빠졌다가 아직 다 보지 못한 향교의 얼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산문을 지나면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대성전도 보이는데요. 지역의 터줏대감이자 살아있는 역사 공간으로 무주향교는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추운 겨울에 조심하시고요. 예. 힘찬 응원을 받고 이번엔 적산산 자락에 안겨있는 색다른 공간을 찾았습니다. 오래전 이용되던 작업용 터널에 조성된 무주표 와인 동굴입니다. 드디어 무주 머루 와인 동굴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또 전통주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유튜버로서 무주에 왔는데 머루 와인 동굴 안 갔다 갈 수 없잖아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 여기 가서 시음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와, 와인 동굴 진짜 근사하게 해두었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머루가 생산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무주인데요.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기후적 특징 덕분에 무주는 산머루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머루 재배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의 머루 와인 동굴도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무주 여행에 있어서도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죠. 머루는 사실 일교차가 굉장히 큰 고랭지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가 아주 머루를 재배하기 위해 딱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머루가 최대로 많이 생산되는 곳 중에 하나가 무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주 종류가 1000여 가지가 넘는데 그중에도 사실 와인이 있어요. 근데 무주에서는 바로 이 머루를 활용해서 와인을 담그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숭아를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포도를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머루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드셨다니 굉장히 흥미롭네요. 저도 꼭 한번 시음을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시음하세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 무주 와인 동굴에 처음 와보는데 이거 3가지 다 산머루로 만든 와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시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와, 산머루 와인 향이 되게 좋은데요? 되게 달콤한데 막 설탕향 같은 달콤함이 아니라 되게 과일이 가지고 있는 엄청 신선한 냄새가 나네요. 그게 양조장이 달라서 네. 그래요. 알코올 도수 12도로 갔고요. 네. 이게 산머루 100%로 만든 와인 맞고요. 똑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양조장이 다르니까 각기 다른 향을 내는 거죠. 그럼 뭐 숙성하는 방식이나 뭐 그렇죠. 어디에 숙성하냐에 따라서 기간은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다 그렇죠. 향이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어떻게 하다가 무주에서는 산머루를 이용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기는 기후 특성상 산머루가 기후에 맞대요. 그래서 산머루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무주군에서 이 와인 동굴을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도와주는 거죠. 이곳에서 와인을 맛으로만 즐기는 게 아닙니다. 머루 와인을 좀 더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와인과 족육이 만났습니다. 아까 마셔봤을 때 머루 와인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와인을 가지고 조교까지 한다니 완전 기운이 꽉꽉 차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따끈한 물에 와인 잔뜩 넣은 조교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를 한번 해볼게요. 따뜻해. 와. 물에 와인을 타서 그런지 와인 색깔이 잔뜩 비치는 물입니다. 와, 와인 향이 엄청나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무주 와인 동굴에 오신다면 꼭 조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양말을 벗는 게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발을 한번 담그고 나면 정말 천국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멋있는 동굴에서 멋있는 조명을 보면서 와인 향기를 잔뜩 맡으면서 조격이라니 정말 이건 멋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와인 동굴에서 몸 좀 녹였으니 다시 겨울바람에 맞설 차례겠죠?
드디어 무주 여행의 백미, 겨울 덕유산에 오릅니다. 겨울 레포츠의 성지답게 추위에도 끄떡없는 이곳엔 이미 활기가 가득한데요. 저마다의 방법으로 덕유산을 즐기는 사람들. 저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우선 곤돌라에 올라타려 합니다. 가는 길 만나게 되는 풍경도 장관이 따로 없습니다. 와, 완전 절경입니다. 덕유산 예쁘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와서 보는 건 처음인데요. 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덕유산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곤도라를 타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양옆으로 완전 눈꽃이 잔뜩 맺힌 아름다운 나무들이 펼쳐져 있고 저 밑에는 보드랑 스키를 타고 있는 즐거운 관광객분들이 눈에 보이네요. 또 덕유산을 온 사람들의 가장 큰 로망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향소봉까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제 오늘 계속 대설특보로 인해서 눈이 많이 내려서 글쎄요. 향조봉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와, 드디어 설천봉에 도착했습니다. 덕유산의 겨울 풍경은 죽은 나무도 꽃을 피우는 곳이라 했던가요? 마른 가지 위로 순백의 눈꽃이 만개했습니다. 날리는 눈발과 구름처럼 차오르는 안개에도 덕유산이 품은 아름다움은 도무지 감춰지지 않습니다. 눈바람이 장난 아니게 부는데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와, 이걸 보려고 이 곤도라를 타고 올라왔는데 물론 눈폭풍 때문에 지금 눈을 뜰 수조차 없지만 이걸 절대 안 보고 갔으면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와, 눈 닿는 곳마다 전부 다 눈밭이 깔려 있고 여기도 저기도 다 눈꽃이 피어 있는 나무들 뿐이네요. 겨울왕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눈꽃 핀 덕유산의 매력에 저도 흠뻑 빠졌습니다. 이 무거운 배낭을 들고도 사람을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 멋있는 광경입니다. 과연 오늘 정상에도 오를 수 있을까요? 너무 아쉽게도 역시나 대설특보 때문인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탐방로가 전면 통제가 돼버렸네요. 원래 목표는 향석봉이었지만 다음번에 기약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달랠 겸 잠시 쉬어갈 곳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약간 도망치듯이 잠시 들어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무주에 처음 와보는데요. 사실 오늘 여기 너무 눈꽃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전면 통제가 돼가지고 저 위에 봉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혹시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기에 꼭 봐야 할 만한 것들 아니면 자랑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겨울에는 중봉 가시면 네. 덕유산 향격봉에서 이제 20분 정도 중봉 가시면은 진짜 눈꽃 길 예뻐요. 많이들 찾아오시나 봐요. 많이 오세요.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남쪽에 4번째 높은 산이죠. 그쵸. 정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또 다시 한번 향적봉에 도전해보고 싶네요. 겨울에 날씨 네. 좋은 날은 정말 네. 예뻐요. 그러게요. 지금 여기서 봐도 이렇게 이쁜데 위에는 얼마나 예쁠까요? 설천봉에서 정상인 향적봉까지 이어지는 길은 또 다른 황홀함을 안겨줍니다. 그 길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행운, 바로 상고대인데요. 상고대는 자연의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만 피어나는 만큼 최고의 설경을 선물합니다. 겨울날 덕유산에 올라야 할 이유는 이 풍경 하나로 충분히 설명되겠죠?
무주의 다양한 표정을 들여다본 특별한 겨울 백패킹. 자연과 사람, 역사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곳 무주로 배낭 하나와 새로운 소망을 안고 지금 바로 떠나보세요. 무엇이든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 무주 여행 또 겨울인데 날씨가 너무 굳어서 많은 걸 못한 것도 아쉽네요. 그렇지만 무주 우리 또 와서 즐거운 경험도 하면 되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무주의 사계절과 또 이번 겨울에 아름다운 눈꽃, 무주의 아름다운 환경들 다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게요.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굿바이!